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나흘 동안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 3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9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10대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의 고속전철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금강하구뚝 해수유통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구뚝 해수유통 촉구건의안에 채택하고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당연히 공업과 농업용수 공급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23일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나흘 동안 연쇄 감염이 3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9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10대 학생들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보건소 인근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23일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나흘 만에 34명의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쇄 감염은 이 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다른 고등학교로 감염이 잇따르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하루 검사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10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기본 방역 수칙마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CCTV를 분석한 결과 PC방 등에서 감염자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손소독 미흡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미준수하였거나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이유 등으로 집단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 수칙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진 게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부 확진자가 일탈 행위를 한 경우 동선을 숨기기도 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접종을 완료한 고3을 제외하고 다른 학년은 이제 시작 단계라 사실상 집단 면역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연쇄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도교육청이 나서 교내 학업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학교 밖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가격리의 철저한 이행,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독려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퍼지는 집단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4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16명, 전주 15명을 비롯해 완주 8명, 익산 5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모 고등학교 집단 감염에 따른 10대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20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1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2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6명으로 어제에 비해 76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246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사망자는 15명이 늘어 2,788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으로 도민 한 사람당 24만 원가량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지자체가 편성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은 모두 4,400억 원입니다. 도민 한 사람당 평균 24만 6천 원을 받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원 효과를 평가해 재난 상황 때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익산 쌍릉 주변에서 대형 건물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만백제문화연구소는 오늘 익산 쌍릉 동쪽 정비 예정구역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길이 3m 안팎의 건물터 2동과 수혈 유구 등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적은 사비도읍기부터 통일 신라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땅 위에 띄운 지상식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관계자는 벼루와 토기 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볼 때 제2에 필요한 기물 보관 창고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은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라선 고속화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부선과 호남 고속선에 비해 속도가 크게 낮은 전라선. 이 때문에 이용객들로부터 저속철이라고 불립니다. 25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철도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익산 여수 구간 복선전철 고속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사업비 3조 357억 원을 들여 익산에서 여수 89.2km 노선에 급회전 구간을 직선으로 바꾼 뒤 고속화 철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고속화 사업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사전 타당성 조사는 주요 수요 증대 요인에 대한 조사와 사업비 절감 방안 및 철도 이용 편익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시간 단축 효과 등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고려가 될 예정입니다. 전라선이 고속화 철도가 되면 기존 150km의 속도로 달리던 열차가 200km에서 250km의 속력을 낼 수 있게 될 전망.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도권과의 통행 시간이 20분 이상 줄어드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전라선이 고속화됨으로 해서 지금보다는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또 차량도 일반 차량이 아닌 고속화에 맞는 고속화 차량을 투입해서 지금보다 더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라선이 고속화 사업을 통해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열린 산업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할 친환경 모빌리티, 농건설기계 거점 조성과 지역대학교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활성화, 스마트 제조업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마케팅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물가대책 당정 협의회를 갖고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1리터당 164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상태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는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를 지시할 수 있고 소유주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해한 빈집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가 운영됩니다. 군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에 686세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9억 원에 11을 더해 모두 58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과 공공, 상업 건물에
에너지원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이 속도를 냅니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 후보 단일화에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등 3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선출위원회는 현재 모집하고 있는 10만 명 선출위원에 대한 ARS 투표 50%와 도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금강 하구뚝 해수 유통 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 충남도의회가 금강 하구뚝 해수 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 같은 건의안을 전달받은 군산시는 금강 하구뚝 해수 유통을 하려면 용수 공급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 만들어진 금강 하구뚝.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해수유통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충남 도의회는 도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구뚝으로 인해 금강하구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마다 수십만 톤의 토사 퇴적으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충남 도의회는 금강하구 수질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992년 3등급에서 2019년에는 6등급까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은 다음 달 22일 국회에서 금강하구뚝 해수유통 공감대 조성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20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으로 실현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충청남도를 넘어 우리나라 4대 강의 물 관리와 하구 및 연안 생태계 복원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충남 도의회로부터 건의안을 전달받은 군산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충남이 주장하는 자연환경 복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용수 공급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8km의 금강 하구뚝은 공업용과 농업용으로 연간 3억 6천만 톤의 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 나포에 설치된 취수장과 양수장 등 3개 시설을 통해 농업용수는 김제평야까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12년에 마친 금강 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보면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용수원 확보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군산 나포 취수시설 등을 금강 상류로 이전하는 비용은 최대 2조 9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거에 대한 대책만을 해야지 그거 없이는 당연히 못하잖아요.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한번 그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요. 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금강 하구뚝 해수유통. 하지만 금강을 통해 얻어야 하는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해수유통 찬반 갈등은 평행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평균 14%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익산 부송동 A 아파트는 매매가가 43% 상승하면서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익산 어양동 B 아파트는 21%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세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부담하는 반전세가 유행을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도내 땅값은 오른 반면 거래량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 땅값이 0.6%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땅값 상승률 1.07%보다 낮고 0.52%인 울산과 0.56%인 경북 등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상승률입니다. 같은 기간 도내 토지 거래량은 2분기보다 16.1%가 줄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 후보 예정자의 얼굴이 그려진 앞치마를 유권자에게 무상 배포한 혐의입니다. 또 B씨는 이 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해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구급대원 10명 중 7명은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코로나19 환자 이송은 9,2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환자 이송이 급증하면서 도내 구급대원의 57%는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의 70%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경장동 사거리에서 4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12분쯤 경장동 사거리에서 4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소나타 운전자 80살 A씨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 대기 중이던 세대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들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2030년까지 추진할 수소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수소산업을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량 목표를 연간 10만 톤으로 정했습니다. 또 수소 모빌리티 선도지역 도약과 수소차 2만 대 생산, 충전소 50곳 이상 공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조 8,078억 원으로 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독도 견학에 나서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과 전문위원 등 14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독도 견학에 나섰습니다. 이를 놓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와 코로나19 방역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우수정책 견학과 벤치마킹, 의정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미리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산에 먹이가 부족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멧돼지가 도심주택가로 내려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22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교회 인근에 멧돼지가 나타나 소방당국이 한참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54분에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멧돼지가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경찰과 함께 수색을 벌였으나 이미 차에 치여 죽은 뒤였습니다. 도내에서 이와 같은 멧돼지 출몰 신고는 이달에만 17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4년 동안 시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연말로 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5일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습니다. 금융기관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달 17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익산시 금고는 연간 1조 8천억 원대 예산을 관리하게 되며 현재 일반 회계를 맡고 있는 1금고는 농협은행, 특별 회계를 맡고 있는 2금고는 전북은행입니다. 선유도의 내부 관광로 개설 사업이 2021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균형위에 따르면 내부 관광로 개설 사업은 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관과 단체, 주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선유도 내부 관광로는 고군산 군도에 필수 기반 시설을 만들고 선유도 해수욕장 진입 환경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익산 지역 유관기관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업무 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 공유에도 협조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학교 생활과 일상 회복 과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까지 펼치게 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오늘 학생들의 방역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익산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해 계획됐으며 낭산 달해원의 야외 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과 익산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건교사를 위로하고자 이번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에는 하림 본사에서 하림 직원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 일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아동센터 아동 30여 명과 함께 도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꽃꽂이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9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